수년 전 미국 뉴욕 한복판에 등장했던 한국 원앙이 이제 미국 전역에서 발견되며 K-원앙 열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미국 북부 미러키에서 발견된 K-원앙 조사 결과 수년 전 뉴욕과 필라델피아 등 동부에서 발견됐던 개체에게 달아뒀던 인식표가 발견되며 동일 개체들이 아예 미국의 터전을 잡고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어떤 이들은 원앙이 한국에만 있는 줄 아냐? 영어 이름을 봐라, 만다린덕 아니냐? 하며 굳이 까내리기도 했는데요. 조류 연구가들은 정반대의 의견을 냅니다. K-원앙은 날개 위에 은행잎형의 아름다운 깃털이 2개 나는데 수년 전 뉴욕 센트럴파크에 나타났다는 원앙도 이 깃털을 갖고 있다고 말이죠. 얼굴 생김새하며 몸의 크기도 틀림없고요. 여전히 많은 중국분들은 중국새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냥 덮어놓고 우기는 정도고요. 부르기 쉽게 만다린덕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조류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한국산 원앙이라고 결론을 내린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K-원앙이 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현재 기사에서는 한국에서 살던 원앙이 한국에서 미국까지 날아갔을 리는 없고 아마도 인근에서 관상용으로 기르던 원앙이 탈출한 게 아닌가 싶다고 추측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입을 모아 너무 아름답다, 이런 새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는다라며 찬사를 늘어놓았고요. 오늘은 당시 이슈가 됐던 원앙의 뉴욕 유랑기와 함께 한국인처럼 엄청난 적응력, 그리고 잘생긴 인물로 외국을 휩쓸고 다니는 K 동물들의 면면에 관련한 이야기 전해 올리겠습니다. 잠시 저의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몇 년 전 뉴욕 한복판에 한국 원앙이 등장해 전 미국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미국인들은 본 적도 없었던 어여쁜 새 한 쌍이 나타나자 이들을 보기 위해 일명 대포 카메라 등 전문가 장비를 잔뜩 들고 온 뉴욕 시민들이 매일 장사진을 쳤을 정도였죠. 연일 CNN을 비롯한 유력 매체에 등장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렇게 2년에 걸쳐 한 번씩 목격되다 다시 사라진 K-원앙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수많은 추측 보도까지 이어지는 등 열기가 대단했는데요. 그런데 비로소 K-원앙의 행방이 밝혀져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사라진 줄 알았던 원앙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미국 뉴욕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은 2018년 10월에 뉴욕타임스에 올라온 기사 한 편에서 시작합니다. 원앙이 센트럴파크에 신비롭게 나타났다는 제목으로 시작한 글은 마치 원앙의 모든 것을 파헤치겠다는 듯 관련한 이야깃거리를 모두 담아 풀어내는데요. 이를 본 뉴욕 시민들은 새 한 마리에 이렇게까지 열광한다고? 라는 생각이 절로 될 수준으로 뜨거운 반응을 보입니다. 사실 뉴욕 센트럴파크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거대한 인공공원인데요. 그만큼 녹지는 물론이고 커다란 호수까지 있어 다양한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즉, 새 한 마리 정도가 대단한 이슈몰이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K-원앙이 미국인들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한 데는 너무나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원에 서식하던 다른 새들과는 차원이 다른 미모를 자랑했기 때문이죠. 붉은 눈에 뭔가 무섭게 생긴 아메리카 원앙과 달리 동글동글 통통한 몸집에 예쁜 깃털, 동그란 눈까지 귀염뽀짝 끼우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한국 원앙은 그야말로 등장과 동시에 초특급 스타가 됩니다. 실제 원앙의 행태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 새가 한국에서 100년 해로를 상징하는 데다 천연 기념물이기도 하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미국인들은 품고 있는 의미마저 멋지다며 감동했다고도 합니다. 사실 원앙이 100년 해로와는 상관이 없는 오히려 정반대의 습성을 지닌 새라는 것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것 같지만 말입니다. 그럼에도 제 미국 한국 동포 원앙에게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미국인 입장에서 K-원앙은 외래종이기 때문에 포획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논의도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정말 외모 때문이었을까요? 뉴욕시 당국은 별다른 의견 없이 그냥 내버려 두기로 결정합니다. 참 묘하죠? 그런데 결국 등장한 지 1년 뒤인 봄에 원앙은 완전히 뉴욕을 떠납니다. 증발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할 정도였죠. 그러다 뉴욕 시민들은 생각보다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페니펙 공원의 몇 년간의 침묵을 깨고 다시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페니펙 공원은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직선거리로 120km 정도 되는데요. 한국으로 치면 서울에서 천안 내지 청주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실제로 원앙은 철새처럼 움직이기도 하고 텃새처럼 자리 잡고 살기도 한다 하니 아무래도 조금 더 조용한 곳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페니펙 공원은 교외에 위치해 뉴욕보다 더욱 편안한 분위기를 지닌 자연 그 자체라고 하고요. 이번에는 아예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를 자까지 데려와 살고 있다고 하니 오래도록 자리 잡고 잘 살 수 있길 기대해 볼 만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외에서 잘 적응해 사는 동물은 한국 원앙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과에 속해 있지만 훨씬 매력적인 외모를 자랑하면서도 앙칼지문도 엄청난 K 동물들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원앙처럼 처음에는 한국에서 외국으로 순전히 예뻐서 수출된 후 그 나라 생태계 최고봉이 된 토종 생물도 있습니다. 해외 다람쥐의 거칠고 투박한 생김새와 달리 한국 다람쥐는 작고 귀여운데요. 한 연구소에서 한국 다람쥐의 유전자를 러시아, 중국 다람쥐와 비교 분석해본 결과 한국 다람쥐는 이들과 유전적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고유종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즉 이렇게 예쁜 생김새를 지닌 다람쥐는 한국 토종이 유일하다는 것이죠.
토종 다람쥐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수출 아이템이 되기도 했습니다. 1962년 강원도산 다람쥐가 마리당 1달러의 애완동물로 일본에 수출되기 시작했고 1970년엔 무려 30만 마리가 수출됐다고 하는데요. 남획이 문제가 되자 결국 1991년 산림청은 다람쥐 포획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장기간 대규모로 수출되다 보니 문제도 나타났습니다. 다람쥐를 키우던 사람들이 키우다 실증이 나면 일부러 공원에 놓아주기도 하고 탈출한 개체가 야생에 자리 잡아 유럽에서 다람쥐 개체 수가 크게 증가해버린 건데요. 프랑스 북부 지역에만 약 10만 마리가 살 정도라고 합니다. 반대로 한국 토종 동물들은 외래종의 섣부른 이주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싹 박멸해버린 수준인데요. 우리나라 생태계를 휘젓고 다니던 전설의 동물들 기억하시나요? 황소개구리와 뉴트리아, 블루길 등 악명차지한 외래종의 소식이 요즘 이상하게 뜸합니다. 최근 1, 2년 새 그 수가 눈에 띄게 급감했기 때문인데요. 그 배경에 토종 동물들의 활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외래종의 한국 생태계 파괴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국에 이렇다 할 포식자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식용이나 불법 방생으로 한국에 자연히 퍼진 이들은 처음에 한국 토종동물들이 낯설어 했기 때문에 먹잇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황소개구리 케이스만 봐도 원래 북미에선 악어에게 간식거리로 먹히는 하위종이었는데 한국에 정착한 뒤에는 본인보다 작은 생물은 가리지 않고 먹는 등 최강 포식자가 됐습니다. 뉴트리아도 비슷하고요. 그러나 언제나처럼 한국은 금방 적응해 외래종을 한껏 뛰어넘는 위용을 증명해냅니다. 특히 뉴트리아에 대해서는 한국이 정말 귀엽고 완벽한 색다른 방법을 찾아내기도 했는데요. 비결은 바로 언뜻 보면 고양이라 헷갈릴 수 있는 살쾡이 삭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쫑긋한 귀, 귀여운 눈망울, 고양이인 듯 호랑이인 듯 귀여운 생김새의 토종동물 삭. 삭은 다른 고양이과 동물과 달리 물을 좋아해 주로 하천 주변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멸종위기 동물 2급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는 삭이 사실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삭은 턱 근육이 발달하고 사냥 기술이 뛰어나 쥐 종류와 메토끼, 청설모와 같은 작은 동물을 먹고 사는데요. 전적이 없어 활개치고 다니던 뉴트리아가 습지 주변에 자리 잡은 삭에게 꼼짝없이 당했다고 합니다. 뉴트리아는 다리가 짧아 육지에서 이동이 느린 편인데 삭이 이 점을 잘 이용해 사냥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은 울산과 태안 등지에서 삭이 많이 보인다는 뉴스가 나오는데요. 뉴트리아 덕분에 한반도에서 사라져가던 멸종위기 동물이 다시 나타나는 등 생태계 먹이사슬이 복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강물이 꽁꽁 얼 정도로 춥고 여름에는 겨울의 추위를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 더운 한반도의 사계절을 버틴 토종 생물들의 말렙 전투력. 이런 엄청난 능력치와는 달리 얼굴은 귀엽고 사랑스러워 봐도 또 보고 싶죠. 사람이나 동물이나 한국 출신은 정말 전 세계 어디를 가나 금세 적응하는 데다 원조를 뛰어넘어 최고 수준까지 금세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기상을 닮았다고 해야 할까요? 한국이라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가치와 멋이 이렇게까지 치솟을지 몰랐습니다. 막상 현실에서 마주하니 정말 자랑스럽고요. 또 누가 알겠습니까? 10년, 20년 뒤에는 한국인 스타일을 따라하고 한국인처럼 외모를 가꾸는 서양인들이 가득할지 말입니다. 이미 이런 기조는 시작된 것 같기도 하고요. 외모뿐인가요? 한국 특유의 기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심지는 더욱 곧고 마음도 단단해 정신력이 강합니다. 생존력이 강하다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앙부터 다른 동물들까지의 사례로도 간접적으로 확인이 되는 게 참 기후와 외모 그리고 품성이 이렇게나 연관이 되는가 해서 신기한데요. 우리 한국의 이런 멋진 모습이 점점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는 것이 참 즐겁고 흥미로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